안녕하십니까. 수분과 전해질을 가르치게 된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전우혁이라고 합니다.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수분,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체액과 전해질의 이동 기전, 마지막으로 항성선 유지,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소한 단어지만 열심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수분은 이제 체중의 55%에서 6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분은 곧 체액이며 체액은 대부분의 수분, 그리고 세포내과, 세포외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체액은 이제 나이, 그리고 성별, 그리고 체지방의 양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 같은 경우는 약 70%,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에서 60%, 노인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50%로 그 나이에 따라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선 세포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내역은 체액의 40%로 세포 외액보다는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포 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소화기계 내 음식물 가수분해, 그리고 인체 구조물 구성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세포 외액. 세포 외액 같은 경우에는 세포 내역보다는 아니지만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류에는 간질액 15%, 혈액 5%, 세포 횡단액 1%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포 외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기를 통한 혈액의 이동 및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 수분 이동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즉 신체 운송 체계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다음 전해질. 전해질이란 수분에 녹아있는 염 또는 광물질 입자로 전기를 띠는 이온입니다. 단위는 ml/L/L로 어떤 물질의 화학적 결합 능력이라고 합니다. 종류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습니다.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소듐 같은 경우에는 135에서 145, 포타슘은 3.5에서 5.5, 칼슘은 4.5에서 5.5, 마그네슘은 1.3에서 2ml/L로 정사범위라고 합니다.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중탄산염이라는 대표적인 예시가 딱 하나가 있는데 이 중탄산염 같은 경우에는 22%에서 26% 그 정사범위라고 합니다. 전해질의 기능은 신경 근육의 흥분 촉진, 그리고 체액량과 그 산소질 농도 유지, 산과 연기 균형 조절, 그리고 효소 반응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세포 외액에 중요한 전해질은 소듐과 염소가 있으며 세포 내에 중요한 전해질은 칼륨과 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체액과 전해질의 이동 기전. 체액과 전해질의 이동 기전에는 여과, 확산, 삼투, 능동적 이동, 모세혈관 역동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과. 여과는 정수압 차이로 액체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산. 확산은 용액 안에서 계속적으로 입자가 고농축에서 저농축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A랑 B라는 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A컵에 설탕물이 A랑 B컵에는 설탕물이 담겨 있고요. 그러면 이제 A컵에는 그 설탕의 농도가 70% 설탕물이 담겨 있고 B컵에는 이제 설탕의 농도가 50% 설탕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A컵에 설탕의 농도가 높겠죠. 그러면 그 A컵에서 B컵으로 이제 설탕만 움직이는 것이 확산입니다. 세 번째, 삼투. 삼투란 무엇이냐? 선천적 투과망을 통해 용매, 즉 물 분자가 양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막은 선천적 투과막 때문에 용질이 이동하지 못해 용매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선천적 투과막이란 무엇이냐? 거름망 같은 이제 저희가 이제 채소를 씻을 때 막 거름망 같은 걸 쓰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채소는 이동시키지 못하고 이제 물만 털 수 있는 그런 망 같은 게 이제 선택적 투과막입니다. 이 선택적 투과막 때문에 이제 용질은 투과시킬 수 없어 오직 물 분자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능동적 이동. 능동적 이동이란 농도 차이 혹은 전해질의 정기적 전이 차이를 거슬러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물질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자연의 탐리고요. 근데 이것을 어기려면 에너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바로 ATP입니다. ATP란 무엇이냐? 저희가 밥을 먹듯이 세포도 일을 하겠죠. 힘을
힘을 쓸 때 이제 이 세포들이 일을 할 때 쓰는 박 같은 게 이제 ATP입니다. 그러면 이 ATP는 어디로 가냐? 소듐 포타시 펌프로 가기죠. 그래서 소듐 포타시 펌프는 ATP를 가지고 이제 세포 밖으로 가인 소듐을 내보내고 농도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타슘을 세포 내로 들여보내는 기전을 발휘합니다. 그게 능동적 이동이고요. 다섯 번째로 모세혈관 육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혈관 육동은 일단 모세혈관을 먼저 알아봅시다. 모세혈관이란 얇고 구멍이 많아 영양분과 노폐물을 교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혈관 육동을 알아보기 전에 단어 두 가지를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관 정수압. 혈관 정수압은 수분을 혈관에서 간질강으로 밀어내는 힘. 그리고 혈관 교질 삼투압. 혈관 교질 삼투압은 혈액 속의 단백질, 특히 알부민인 수분을 혈관 내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말로만 들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간질강이 있다고 칩시다. 세포 밖에. 당연히 세포 밖에 간질강이 있겠죠? 그리고 간질액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소듐과 포타슘이 이 좁은 틈 사이로 정수압에 인해서 세포 밖으로 간질강 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힘입니다. 그게 정수압이에요. 네, 이게 정수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듐과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그만해가지고 그냥 정수압으로 인해서 이 조그만한 틈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혈전 단백질은 크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이 혈전 혈관 안에 이 혈전 단백질이 그 혈전 단백질 중에서도 이 알부민이 이제 교질 삼투압 교질 삼투압으로 이제 세포 밖에 있는 소듐과 포타슘을 다시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냅니다. 그게 교질 삼투압이고요. 네, 이렇게 정수압 그리고 교질 삼투압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모세혈관 육동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위한 신체 호르몬 조절, 즉 이 말은 항산소 유지라고 하죠. 자, 항산소 유지. 자, 먼저 폐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는 호흡으로 혈액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산과 용기 적절 수준을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분 배출도 기여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폐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네, 바로 폐는 호흡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가스가 교환되는 곳입니다. 우리 몸이 산이 되느냐, 용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재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과 용기가 정상 범위가 있어야 생명 유지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 몸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 가스 교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 몸은 이산화탄소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는 산이기 때문에 제 몸은 산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제 몸은 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세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그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폐는 이제 호흡으로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 가스 교환이 잘 이루어지면서 이제 산과 용기가 적절 수준을 유지되는 거죠.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수분 배출이란 무엇이냐? 그냥 겨울에 하하거리면 이제 입김이 나오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신장. 신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소변을 내보내는 것이며, 소변에서 수분 조절을 하여 이제 소변 안에 있는 전해질, 우리 몸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소변을 통해서 전해질을 배출시키죠. 근데 만약에 부족해진다. 그러면 이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도 이제 신장에서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해질이 덜 나가고에 따라서 이제 용기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폐와 신장에서 이제 산과 용기를 적절 수준을 유지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네, 다음으로 신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에서는 RA 시스템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제 몸이 저혈량입니다. 그럼 신장 관료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BP 거기서 이제 수축기와 이양기가 이제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제 신장에서 레닌을 분비하게 됩니다. 레닌은 이제 단백질 성분을 이제 분비시키겠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지오텐신노겐이 레닌과 만나서 안지오텐신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지오텐신 1은 방금 말했던 레닌이 분비돼서 이제 단백질 성분이 막 일어나는데 그 단백질 성분이 ACE입니다. 그러면 그 ACE가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로 바꿉니다. 즉 ACE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란 거죠. 그러면 이 안지오텐신 2는 부신 피질을 자극하고 혈관 평활근 수축을 합니다. 만약에 부신 피질을 자극했을 경우에는 알도스테론을 분비시켜서 수분과 포타슘이란다. 수분과 소금을 제우스 촉진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혈액량을 증가시키겠죠. 그러면 혈액량이 증가가 된다면 이제 수축기가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지오텐신 2가 만약에 이제 혈관 평활근 수축을 하면 DBP, 즉 이항기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항상성 유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네 번째, 소화기계. 소화기계는 이제 하루 2,500ml의 수분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뇌하수체 후엽. 항용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 정체. 신장의 원위 세뇨관과 집합관에서 수분의 제육수를 자극, 그리고 수분 부족으로 체액의 삼투 농도가 높은 경우 이제 항용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항용 호르몬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항용 호르몬이란 자 인뇨는 소변을 잘 배출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항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은 그냥 반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자면 이 항용 호르몬은 소변이 잘 나가지 않도록 하는 호르몬입니다. 네, 이게 왜 분비가 되냐? 우리 몸에 혈액이 충분하지 않고 혈압이 낮다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야지 당연히 물이 쌓이면서 혈압이 증가하면서 이제 정상 범위로 그 유지를 시켜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용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네, 6번 부신피질. 부신피질에는 알도스테론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이 알도스테론이 생산되면서 수분과 소듐, 흡수가 되고 포타슘이 배설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신 겉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부신 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알도스테론은 이제 부신 껍데기, 즉 부신 피질에서 나옵니다. 알도스테론이 하는 일은 이제 우리 몸의 수분 그리고 나트륨을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시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흡수하며 소듐을 흡수할 때는 이제 포타슘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남아돌아요. 하지만 남아돌기 때문에 이제 소변으로 많이 배출이 되죠, 포타슘이. 근데 만약에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를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몸 안에 포타슘은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이때 항뇨랑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만약 제가 갑자기 사고를 당합니다. 그럼 대량의 출혈이 일어나겠죠? 그럼 몸 안에 피가 갑자기 부족해지는 응급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땀과 소변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혈압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수분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항뇨 호르몬을 배출합니다. 왜냐? 항뇨 호르몬을 배출시키면 소변이 안 나오고 이제 소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제 몸에 물이 쌓여가면서 이제 혈압이 증가되겠죠. 네, 그 이유입니다. 7번 부가산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산성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중 칼슘 농도 상승 그리고 인 농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칼슘하고 인이 부가산생은 이제 칼슘하고 인이 대표적이며 항상 그 둘은 반대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슘이 많아지면 인이 부족해지고 인이 많아지면 이제 칼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부가산생이 주로 하는 역할은 이제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올려줌으로써 이제 뼈에 칼슘이 많기 때문에 뼈에 있는 칼슘을 이제 혈액속으로 녹입니다. 칼슘도 근육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신호를 주는 물질이고 활용이 여러 가지 전해질로서 다른 일에도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혈액 속에 칼슘 이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호르몬이 부갑사색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8번 갈증. 갈증은 이제 만약에 그 갈증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탈수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혈압이 낮아집니다. 그럼 혈액량이 감소하고요. 그럼 혈장의 그 삼투질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삼투압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삼투 수용기를 자극합니다. 그 시사가후에 갈증 중추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자극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 몸에서 이제 갈증을 지각합니다. 그러면 ADH가 증가되겠죠. 그럼 이 ADH가 무엇을 하냐? ADH가 무슨 일을 하느냐?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증가시키고 삼투질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인율을 감소시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갈증을 그 ADH로 이제 갈증을 이제 해소시키는 거죠. 이제 갈증을 인지하고 이제 몸에 이제 항산소 유지를 시키는 거죠. 네. 네, 이상 여기까지 수분과 전해질의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